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82회차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의 채널을 보실 거고, 뭔가 양질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재미 요소를 추가했고, 역배도 과감하게 찍어보는 제 소신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배도 많이 노려보면서 순위 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픽도 많이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승무패 82회차부터 새로 리뉴얼된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승무패 82회차 14경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라스팔마스 대 바야돌리드. 두 팀 모두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약팀들을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기록했고, 비주전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부여하면서 체력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 이점을 가져갑니다. 또 직전 리그 경기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는 대이변을 보여준 라스팔마스로서는 이번 경기 그 기세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버햄턴에서 이적해온 파비오 실바 선수가 절정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맥버니 선수가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멀티골 기록하면서 드디어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지난 리그 경기의 기세를 이번 홈 경기에서 쭉 이어갈 수 있는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승리는 당연히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바이아돌리드가 현재 리그 20위 꼴찌에 위치하면서 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은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고, 라스팔마스가 홈 2점을 가져가긴 하지만 직전 홈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홈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까지도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라스팔마스의 승까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사우스햄튼. 아스톤빌라는 8경기 무승 행진을 직전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잡아내면서 드디어 그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PK골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주포 와킨스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승리에 기여했고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중앙 센터백인 스티븐스 선수의 이른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1대5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가 없긴 해도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던 사우스햄튼이었는데 뭔가 찬물을 확 뿌린 직전 경기였고, 원정에서도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시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아스톤빌라가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하면서 반등했고 홈빌라라고 할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정에서 실점도 실점이지만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리그 20위 꼴찌다운 경기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4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크고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큰 부상이 아니었고 직전 경기에서 골까지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프사이드 트랩의 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고 결정적인 기회도 많이 놓치면서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뉴캐슬이고 최근 패배가 없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리는 가져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최근 보여주는 경기들에서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브렌트포드가 역시 홈에서는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입니다. 물론 옌센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선에서의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진 브렌트포드지만 담스고르, 위사, 은베모 선수를 필두로 하는 공격 전개는 뉴캐슬에 비해 그렇게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뉴캐슬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베티스는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산 안드레우라는 약팀을 상대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주전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체력적인 문제는 딱히 보일 거라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베티스가 홈에서는 더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리그 직전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팀들에게도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도 심각합니다.
때문에 바르셀로나라는 강팀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반전을 이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라스팔마스에게 홈에서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1대5로 승리하면서 역시나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 경기들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를 확실하게 했고 야말 선수 풀타임 출전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피냐 선수가 조금은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기에서도 기복을 보이지 않고 훌륭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력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원정팀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맨유 대 노팅엄 포레스트. 맨유는 직전 경기에서 아스널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아모린 감독 체제 후에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연달아 승리를 잡아내면서 좋았던 흐름이 한방에 끊겨버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르나초 선수와 호일론 선수의 선발 조합은 최악이라는 게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후반 교체로 들어온 앙토니 선수가 경기력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뭔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도 기대해볼 수 없고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률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지 최근 경기들에서 부진한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입스위치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직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처참하게 패배를 했고 직전 4경기에서는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불을 뿜던 공격력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우드 선수가 해줄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지만 상대적으로 전력 우위를 가져가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슈팅할 찬스가 거의 보이지 않고 중원에서부터 패스의 흐름이 끊기고 거의 묶이는 경기력을 보이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전력 우위를 점하는 맨유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맨유도 직전 경기에서 보인 부진함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충분히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노팅엄도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는 당연히 받쳐서 가되 노팅엄의 승리까지 이변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는 직전 코파델레의 경기에서 로그로네스라는 약팀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모든 경기 포함 직전 3경기에서 1무 2패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챔스 경기 포함 직전 원정 2연패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다시 한번 PK를 실축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비니시우스 선수의 공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전력상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경기이고 리그 선두까지 노리는 강팀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음바페 선수가 진짜 무슨 귀신이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부진한 활약을 이어오고 있고 뭔가 그 부진이 팀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못해 보이는 레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연패 후에 뭔가 그 맨시티의 연패 바통을 레알이 이어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지로나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당연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레가네스 대 소시에다드. 레가네스는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에스테포나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소시에다드는 콩켄세를 상대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 경기들에서 비주전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두 팀 모두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전력상 소시에다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레가네스도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직전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같이 전력이 크게 차이 나는 팀을 제외하고는 대등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골잡이가 없는 레가네스이고 소시에다드가 직전 5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탄탄한 수비벽을 쌓고 있고 원정에서도 실점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승리는 받쳐서 가되 레가네스의 홈발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좀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풀럼 대 아스날. 풀럼은 직전 홈 경기에서 브라이턴을 3대1로 잡아내면서 역시 홈에서 강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워비 선수가 오랜만에 멀티골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했고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풀럼입니다. 다만 무니스 선수와 히메네스 선수가 오랜 시간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전방에서의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은 챔스 포함 4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연승한 4경기에서 무려 15골을 넣으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공격으로 좀 찍어 누르면서 원정에서도 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풀럼의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아스널이 최근 연승에 파워풀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긴 해도 원정에서 지금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에 비해 조금은 부실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칼라피오리, 토미야스, 마갈량이스, 화이트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는 점도 고려해서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까지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아스날의 승리만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입스위치 대 본머스.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2경기 연패 기록 중입니다. 또 연패한 2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리그 하위권으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을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본머스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입니다. 조금 찝찝한 점은 본머스가 맨시티, 토트넘을 잡아내고 브랜트포드, 브라이턴에게 패배하는 등 조금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입스위치가 부상자들이 점점 복귀하고 있고 최근 연패 무승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해도 한 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패배를 하고 있는 점, 또 의외로 큰 실점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이변도 충분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 본머스가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한 경기밖에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서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도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브라이턴. 레스터시티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판니스텔로이 감독 선임하고 첫 경기만에 바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는 레스터시티가 이번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세 확실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보이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브라이턴이 직전 2경기에서 승리가 없긴 해도 원정 10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도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2경기 연승 후에 2경기 무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주앙 페드로, 웰백, 미토마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득점력이나 공격력 부분에서는 브라이턴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기세가 올라와 있는 레스터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부담감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한 팀의 승리로 승부가 갈리기보다는 감독 교체 후에 패배보다는 무승부까지 노릴 레스터, 또 2경기 무승 후에 패배하지 않아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 브라이턴,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빌바오 대 비아레알. 빌바오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면서 직전 4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전력 누수도 보이지 않고 홈에서는 더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아레알이 직전 코파델레이에서 약팀인 폰테베드라와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해도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자존심을 구겼고 아요세 페레스, 페페, 에릭 바이 등 핵심 주력 선수들이 부상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빌바오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비아레알이 리그 직전 5경기에서 2승 3무 기록하면서 리그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률이 높긴 해도 오히려 득점력에서는 빌바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리그 4위, 5위에 위치한 팀들의 경기이고 직전 두 팀 맞대결에서도 거의 대등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비슷한 두 팀인 만큼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3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토트넘은 직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4경기 무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가 관건인데 상대가 첼시인 만큼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첼시는 유로파 경기 포함 직전 4경기에서 연승을 이어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연승한 4경기에서 12골을 몰아 넣으면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뒷문도 단단히 걸어잠그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홈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쉽게 뚫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잭슨 선수도 슬슬 폼이 더 올라오고 있고 특히 콜 퍼머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면서 매경기 날카로움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판더벤, 비카리오 선수 등 핵심 선수 수비 자원들이 부상이탈한 토트넘으로서는 막아내는 데만 좀 급급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첼시의 승리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오사수나는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세우타를 상대로 2대3으로 승리하면서 직전 3경기 무패 행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그 7위를 유지하고 있고 상위권 팀들과 승점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승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알라베스가 직전 코파델레이에서 데포르티바 미네라에게 패배하면서 4경기 무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 정도에게는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 오사수나입니다. 근데 오사수나가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률이 늘어나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고 근데 뭐 어쨌든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오사수나이고 알라베스가 원정에서도 3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홈과 원정 모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 오사수나의 승리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 아틀레티코는 직전 코파델레이에서 카세레뉴에게 승리하면서 무려 8연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연승한 8경기에서 단 3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비야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가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올롯을 상대로 1대3으로 승리하면서 3경기 무패 이어오고 있긴 해도 전력에서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리그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더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아틀레티코를 믿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면은 독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서 가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